이제 2차 전지가 살아난다고 그러면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해 가지고 2차 전지를 통해 가지고 성장의 엔진이 장착이 되는 회사, 오히려 그쪽을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 이익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고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5월은 전반적으로 조정 양상의 장이 아닌 듯 긴 듯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과 함께 2차 전지에 쏠렸던 에너지의 변화들 어떻게 가는지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이영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5월도 이제 두째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5월 흐름들을 좀 조정 양상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연초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던 게 네. 상고, 중저, 하고의 그림을 이제 제시했고 네. 2분기가 변동폭이 좀 심할 거다. 그래서 1분기에 아마도 상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네. 거꾸로 중저의 흐름 역시 2분기에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거는 그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이슈가 지금 아직 시장에는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이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근데 이제 그게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엑스데이트는 6월 1일이라고 지금 옐런 장관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뭐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뭐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도 한 달 정도 시간을 좀 연장을 해가지고 아마 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은 이 6월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 리스크가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포트 운영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이제 출연한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는 예. 수익이 난 것들은 조금 현금화를 시켜서 투자 비중을 조금 줄여놓은 상태에서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운신의 폭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뭐 현금화를 시켜놨다가 뭐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지수를 보니까 네. 지수가 아주 크게 뭐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수 네. 자체로 보면 이거 네. 거래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수 자체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거꾸로 보면은 이 종목장이라 하더라도 크게 수익 날 것 같지도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일단은 좀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 오히려 기회를 좀 많이 빠지면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할 리도 없고 그 거기까지 이번에 몰고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그 노이즈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번 그 부채 한도 협상은 공교롭게도 그 오바마 정부 때처럼 공화당이 야당이고 민주당이 지금 여당인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공화당은 항상 보면은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쪽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큰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복귀해서 보시면은 트럼프 정권 때 물론 막판에 코로나 노이즈도 있었지만 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문제가 크게 부각된 그렇죠.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시 되찾아오려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지금 찾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공화당 하원 의장 자체가 워낙에 강성 그 공화당원들 의원들한테 시달리다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양보를 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이즈가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리스크를 좀 일정 부분 제어할 필요는 좀 있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상고 중저의 패턴은 중저에서 현금을 좀 마련해 놓자. 네네네. 네, 그런 말씀이시. 그러면 그게 이제 비단 5월뿐만 아니라 뭐 5월, 6월, 7월 이렇게 여름 구간 정도까지도 상황에 따라서 그 기간들을 중저라고 말씀하신 그 기간으로 조금 그러니까 저는 늘려야 될까요? 부채 한도 협상이 언제 끝날 네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면 또 바로 뭐 그때부터 오른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부채 한도 협상만 무사히 끝이 날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의외로 또 장이 열릴 수도 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언제까지다라고 얘기하지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저는 늦어도 2분기 말 3분기 초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금화를 좀 했다가 장이 돌아서면 이제 그땐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요. 네. 지수 차트는 가져오신 거 볼까요? 안 받을까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네네. 보겠습니다.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네네. 종합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박스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림이고요. 네. 여기서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저점 추세선하고 그다음에 이 밑에 딱 그 뭐라 그러죠? 약간의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하고 맞물리는 선이 보면 2,460 전후거든요.
그리고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은 월봉 같은 경우도 지난번 저점이 2200대 초반까지 오기는 했었지만은 이 지금 현재 최근에 거래되는 것들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뭉쳐져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400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크게 빠질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아 네. 보이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만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저는 퀘스천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섹터 얘기할 텐데요. 뭐 그동안 워낙 그 2차 전지 쪽으로의 에너지 쏠림 현상, 사실 2차 전지를 투자를 잘하신 분은 수익도 굉장히 오래 그죠? 상반기에 네네네. 많이 냈는데 뭐 항상 그렇듯이 초반에 들어가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 그죠? 늦게 이제 들어가려고 그렇죠. 했더니만 예. 또 흔들리고 그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또 없는 분들은 지금 흔들리는 구간이 올해 전체를 보면 이게 또 매수 기회인가? 더 기다려야 되는가? 고민들이 많습니다. 관심도 많고 2차 전지는. 저는 2차 전지 투자를 사실은 뭐 저 작년 언제였더라 그 하고 이제 스톱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리고 또 그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섹터에서 지금 핫하다고 하는 양극재 쪽이 아니라 이제 장비 쪽에 있는 회사 뭐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회사 이런 네. 쪽을 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했었고 물론 수익이 나쁘진 않았지만은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양극재 쪽으로 투자를 한 건 아니고요. 이제 2차 전지가 살아난다고 그러면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해 가지고 2차 전지를 통해 가지고 성장의 엔진이 장착이 되는 회사 오히려 그쪽을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 그거는 어떤 거 2차 전지 회사가 아니라 그럼 2차 전지를 통해서 성장 엔진이 장착되는 뭐 자동차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네. 지난번에도 출연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지만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회사가 LS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두 회사의 공통점은 이익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고 또 상당히 많이 나는데 밸류를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장의 그림이 안 보이는 회사들이었던 거죠. 포스코홀딩스도 철강 부문 같은 경우 철강이 지금 성장을 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LS 같은 경우도 그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성장의 그림을 그려내는 섹터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 뭐 저기 동 재련하는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선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상 풍력 그 다음에 네. 요즘 그린 에너지 섹터 투자가 있으니까 그쪽은 좀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그룹 전체의 분위기가 이렇게 확 살아나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성장하고는 좀 무관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뭐 우스갯소리로 아버지가 뭐 이건희 회장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농담 네.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LS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게 LS M&M이 제일 잘하고 있는 옛날에 그 니코 동재련이라고 하는 네. 회사인데요. 제일 잘하는 그 비즈니스 자체가 결국은 재련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그 동만 재련, 그러니까 구리만 재련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추출물들이 부산물로 나오는 게 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LS M&M을 통해서 폐배터리 사업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LMM을 통해 가지고 황산 니켈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그런 핵심 소재 쪽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LS 전선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동안에는 이제 일반 전선 케이블로만 생각을 했었지만은 최근에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수주가 엄청 크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제도 기사가 났지만은 LS전선이 2조 원짜리 지금 수주를 했다고 기사가 났었어요. 근데 사실 그 내용에 비해 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상당히 굉장히 핫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규모도 규모지만은 그 LS 전선 자체가 지금 그 하는 비즈니스 영역 자체가 유럽이라든지 북미까지 해가지고 커버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시장을 갖다 직접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런 이제 수주를 이뤄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이라든지 영국 쪽 거 해가지고 한 1조 3천억 정도 수주를 한 게 또 추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선 부문 역시 성장을 지금 이제 가속화하는 그런 부분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LSM&M 같은 경우는 그 일본 니코사로부터 지분을 50%를 그대로 다시 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연결로 일단 이제 매출 그 실적이 잡히게 되면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매출도 50% 이상 성장하고 이제 이익도 뭐
그 이상 월등히 성장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다 그건 지금 보니까 비상장인가 보죠? 예, 100% 네네. 자회사로 지금 예. 비상장으로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밸류를 재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생긴 거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해상풍 이제 그린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처럼 이게 뭐 하루 이틀 내는 뭐 1, 2년 이익 플랜이 아니고 10년 플랜이거든요. 10년간 계속 성장을 하게 되고 특히 요즘 최근에 풍력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성장의 속도가 더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초 예정보다 더 많은 부분을 지금 하려고 그러고 해상 풍력과 관련돼 가지고 더 비중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LS 그룹 자체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실적 이런 것들은 LX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송전기, 배전기 전력과 관련돼 있는 네, 그게 맞아요. 지금 또 예. 엄청나게 좀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맞물리게 되면 양수겸장이네요. 네, 그죠? 그룹 자체가 엄청 친환경과 좋아진다는 뭐 거죠. 2차 전지 이런 네네네. 맞물려 있는. 네. 뭐 포스코 홀딩스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 자회사 지금 포스코 피처엠이라고 해서 이제 양극재하고 응극재를 하는 회사도 있지만은 이 리튬 관련해 가지고 아르헨티나 염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바라라고 하는 이제 호주에서 광산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그걸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수직 계열화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하고 또 폐배터리 산업 쪽으로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 쪽으로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약간의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도 확실한 예. 그 플랜과 그 다음에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요번에 실적 발표한 거를 보니까요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가 이쪽 신성장 산업에서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회사의 밸류가 그동안엔 철강으로만 잡혀 있었기 때문에 PER이 5배라고 해도 더 이상 배수를 못 그렇죠. 받고 예. 자산 가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0.5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리레이팅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예. 많이 올라 있어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차라리 이제는 그 PBR로 봤을 때 지금 0.5배 수준이거든요. 둘 다 거의. 네. 이걸 가지고 있는 게 포스코 오히려 홀딩스 낫다. 그렇게 올랐는데도 0.56배 정도라고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은 PBR 1배는 일단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 근거가 과거에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 그 흐름을 좀 보면은 중국이라는 모멘텀이 붙어가지고 성장의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섹터가 화장품이 있었고요. 화장품이 중국이 없었을 때는 PBR이 1배가 안 됐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FNF라고 하는 회사, 그 의류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그거 탐방도 갔었고 회사 그 투자했었을 때 2만 원대 이때 10,000원대 2만 원대 투자했을 때 PBR이 0.3배였었거든요. 근데 거기 역시 중국 모멘텀 붙어버리면서 지금 뭐 주가가 이제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올라 있고 조선주 2006년, 7년 이때 흐름 자체도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원자재 수요가 늘고 특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선박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중국 선박이 별로 우리의 경쟁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몰렸던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장의 그림이 붙어버리게 되면 이게 PBR은 0.5, 0.4 이랬던 것들이 1배 넘어가는 건 쉽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나중에 포스코 홀딩스가 뭐 100만 원을 갈지 200만 원을 갈지 건 나중 문제고 네. 일단 PBR 1배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성장의 궤를 같이 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좀 확실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이익을 갖고 있는데 성장의 엔진이 장착이 된 회사를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의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2차 전지는 사실 뭐 여러 그 이야기가 있고 그렇죠. 여러 섹터가 있고 네네. 여러 이슈가 있고 그렇죠. 뭐 종목별로도 뜨거운데 그걸 사실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뭐 이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니까 네네네. 이사님은 이제 2차 전지 가운데서 이런 쪽을 좀 이런 기업을 눈여겨보자 이렇게 압축을 해 주시고 네.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니까 훨씬 좋고요. 그러니까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점에 비해서 조정도 좀 받았고요. 그죠? 이럴 때는 사실 일봉이 아니라 주봉 정도를 봐야 돼. 최소한 그렇습니다. 흐름을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네네. 조정이 좀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PBR이 0.5배라고 설마 그런데 진짜 PBR이 0.51배, 53배 이 정도 되고 네네. PR도 뭐 이 10배 지금 한 네.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한 6, 7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배 안 되네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이게
그 철강 산업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1분기 거는 좀 약간 제대로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2분기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이 1조를 다시 넘어서게 되고요. 그게 숫자가 계속해서 2분기, 3분기 네.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가 보면 이제 LS는 주봉으로 보면 사실은 좀 밑에서부터 꽤 올라와 있는 급하게 약간 올라왔습니다. 조금 약간 위쪽에 있는 부담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분할 매수나 조정시 매수로 가면 좋을까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월봉. 네,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 LS라고 하는 회사는 정말 오랜 시간 소외된 회사입니다. 네. 왜 정말 오랜 시간 소외된 회사였냐면 이 성장의 그림이 전혀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회사였고요. 그렇죠. 네. 주가가 오르고 다른 거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뭘 사야 되지 하고 고민될 때 그러면 안 올랐으니까 이 주식 한번 사볼까 하면 꼭 주가 빠지는 회사였습니다. 이게 약간 좀 그런 딜레마가 있었던 회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제 고객님들한테 제가 이제 이 주식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옛날에 제 고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LS 그룹은 투자 안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약간 고구마 같은 주식이죠. 네, 그죠? 답답한 그죠? 속 터지는 주식. 네. 네. 그랬던 주식인데 이제 결이 성장의 달라진다. 엔진을 장착을 했다고 하면 이제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홀딩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홀딩스에 대한 밸류 할인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홀딩스라고 해도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것들은 지분을 그대로 다 인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조선 쪽에서도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뭐 지분만큼만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모중공업이라고요. 지금 네네. 현대사모중공업이라고 지금 목포에 있는 회사 그건 지분을 거의 95% 갖고 있거든요. 예. 그건 고스란히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올 초에 상장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밸류를 그대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LS전선 같은 경우도 거의 100% 한 95% 내외 90% 이상을 지금 현재 동사가 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LS 그룹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LS M&M 부채 비율이 지금 70% 상당히 우량합니다. 이익도 네. 상당히 많이 나고요.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상장의 유인이 별로 없는데 이 회사를 만약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 구주 매출을 통해 가지고 일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LS 그룹은 무차익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은 어떤 성장의 그림을 놓고 이제 예. 밸류를 찾아가는 어떤 하나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회사가 그룹이 아니겠느냐 이 회사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디어로 2차 전지를 한번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월봉을 보라고 하셔서 2017년 18년에 이제 고점을 좀 그죠 뚫고 막 네네. 가려는 그런 한 9만 원대에서 그죠 그 언저리에 뭔가 이제 이거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말씀하신 네네네. 것처럼 이제 그런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고민들 이용훈 이사님께서 포인트로 보시는 포스코홀딩스하고 LS 두 기업으로 압축해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용훈 이사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